자, 오늘은 이제 수열 파트를 전체적으로 보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부터 수학적 기납법까지 모두 하루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수업은 몇 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안에 다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봐야 할 단원은 8단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8단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잠깐만 펜을 좀 교체를 할게요.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거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수열이란 겁니다. 수열. 수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수열은 수의 나열입니다. 수의 나열인데 당연히 우리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의 나열을 보겠죠. 그러니까 규칙성이 굳이 뭐 없어도 수열에 해당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 그리고 앞으로 알아야 될 수열은 규칙성이 존재를 하고 이 규칙성을 분석해내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1, 2, 3, 4, 5, 6, 7, 8, 점점점 이런 형태의 수열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 1, 2, 3, 4, 5, 6, 7, 8 이것들을 각각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얘를 3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항이었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해당하는 항은 다섯 번째 항. 그 다음에 또는 보통 제5항 얘도 다시 쓸까? 보통 이런 거를 제3항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쭉 수열이 규칙성이 나아갔을 때 n번째 항에 해당하는 얘를 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상 an일 필요는 없어요. bn, cn 이런 것도 표현이 되지만 알파벳의 제일 처음에 해당하는 an이라고 놓고 이거의 이 수열의 규칙성을 어떤 수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수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때 우리 이 an항을 보통 일반적으로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열의 일반항일 때는 이 수열의 규칙성을 분석할 수 있게끔 식을 줍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올라가고 있죠. 이때 n번째 항은 당연히 n이 나올 거고 우리는 an은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 항은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수열의 일반 항을 a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든 수열을 항상 an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수열이 하나가 더 존재를 해요. 같은 문제에서 이렇게 수열이 더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an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도 n번째 항을 같은 문제 안에서 a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an은 하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수열과 이 수열의 표현법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bn이다 라고 하고 en-1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bn은 이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도 수열의 일반항인데 13579에 해당하는 수열의 일반항
이때 얘는 1, 2, 3, 4, 5, 6, 7, 8, 9 하고 점점점 나아가는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때 자연스럽게 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바로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만 됩니다. 자연수만. 왜냐하면 이 n이 의미하는 거는 항의 번호를 의미해요. 번호. 예를 들어서 A5라고 하면은 얘는 다섯 번째 항이란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게 몇 번째 항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A 1.2라고 들어오면은 얘는 1.2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열에서는 그런 항은 없습니다. 수열에는 자연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등과 같은 자연수 형태로 표시된 항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때 n은 반드시 자연수만 들어와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수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뭐 더 필요한 개념들은 이제 다음 수열들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얘는 일반적으로 등차. 자, 등차. 얘는 같다란 뜻입니다. 같을 등차 한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등차라는 얘기는 일정한 차이를 두고 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봤던 수열처럼 1, 3, 5, 7, 9처럼 차이가 얼마씩? 2씩 주어져 있죠?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숫자 2 얘를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알파벳 D를 많이 써요. D는 공차. 이렇게.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고 싶으면 우린 일반적으로 AN 하고 씁니다. AN은 A 플러스 N-1 D라는 형태의 일반항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3579를 봤을 때 초항은 1이에요. 초항이라 함은 제일 첫 번째 항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겁니다.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 거예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는 2 곱하기 1이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가 n번째로 나아가면은 AN은 1에다가 2를 n-1번 곱한다 라고 분석해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때 이 2는 공차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때 이 1은 뭐예요? 초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n번째 항일 때 n-1 그러니까 얘는 항의 개수에다가 빼기 1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n번째 항이면 초항에다가 공차를 n-1번 왜? n번째 항이니까 항의 개수는 n개니까 n에다 1을 빼서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수열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점화식이란 걸 배웁니다. 점화식. 이거는 일종의 수열의 앞뒤항을 가지고 앞뒤항에
규칙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등차 수열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a의 n 플러스 1은 얘는 n 다음 항을 얘기합니다. a n번째 항에다가 그 앞에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의미하는 바를 다시 설명하자면 얘가 n번째 항, 얘가 의미하는 거는 n 플러스 1번째 항, 즉 다음 항이라는 소리예요. 얘의 다음 항. 이 n번째 항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는 공차를 더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분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점화식을 가지고 수열을 파악하는 것도 문제의 일종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형태와 일반 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등차 수열에 그냥 이런 것만 갖고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등차 중항이라는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세 숫자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 이때 세 가지 수 A, B, C의 관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A, B, C를 쓸게요. 이때 B를 기준으로 C는 B에다가 공차를 더한 것 같고 얘는 B 앞에 항이니까 B에다가 공차를 하나 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 더하기 C를 하게 되면은 B 빼기 D 더하기 B 더하기 D가 될 거고 얼마가 돼요? 2B가 되네요. 그럼 2B는 A 더하기 C였으니까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요런 수식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등차 중항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활용. 여러분에게 문제에서 어떤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숫자가 3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운데를 A라고 놓고 그 뒤에 숫자를 A 플러스 D, 그 앞에 숫자를 A 빼기 D라는 형태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어떤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어떤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때는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숫자를 A라고 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여기 A 빼기 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얘는 세 가지 숫자면은 A를 기준으로 대칭성을 띠는데 이 네 가지 숫자는 대칭성을 띠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를 A라고 놓으면은 여기가 A 플러스 D, 여기가 A 빼기 D, 여기가 A 빼기 2D. 그래도 대칭성을 띠지가 않습니다. 보통 등차 중앙을 보면 알겠지만은 가운데 숫자를 기준으로 대칭성이 있어서 그걸 갖고 등차 중앙을 만들어낸다라는 형태의 문제를 주로 많이 풉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이 네 숫자가 대칭성을 띠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숫자 A를 가운데다 두고 자, 4개의 숫자 중 가운데에 있는 숫자 2개를 A 플러스 D와 A 빼기 D로 놉니다. 그럼 이 두 수열의 항에 ED라는 공차가 생기죠. 그러면 이 제일 끝에 항의 네 번째 항을 A 플러스 3D, 얘를 A 빼기 3D라고 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차가 2D씩 되는 수열이 생기고 우리는 등차 중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A 값도 하나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진 정보들이 한결 많아지게 되죠. 이 숫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등차 중앙을 가지고 활용하는 형태의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 등차 수열을 더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개념을 조금 배워봅시다. 자, 우리는 어떤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열의 첫째 항부터 그 다음에 제 n항까지의 합을 대문자 sn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요 n1부터 n항까지 여기 주어진 이 항까지 더하겠다라는 의미예요. s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문자 s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갖고 문제를 풀 건데, 자, 간단하게 써볼게요. 초항. 그럼 여기 a라 쓰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 a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게 되죠. a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점점점에서 계속 나아가서 an-1항과 an-항이 있을 건데 an-1항은 a 플러스 n-2의 d입니다. an 번째 항은 a 플러스 n-1의 d에 해당을 하겠죠. 자, 이렇게 쭉 썼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성질 중에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1부터 숫자가 10개가 있어요. 4를 써야 되는데, 자, 10개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쓸게요. 자, 1부터 10까지 더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1부터 10까지 그냥 다 더해서 얘네 숫자 10개의 합은 55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 숫자들을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짓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짝을 지으면 짝을 지어진 숫자들의 합이 얼마예요? 얘 11이고 얘도 11이고 얘도 11이고 11, 11, 11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네요. 그래서 11 곱하기 5 해서 55. 어라? 이런 규칙성을 갖게 되는구나. 그럼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나열도 등차수열입니다.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지금 이 경우에도 잘 보니까 거꾸로 쓰기 시작하면은,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거를 a 플러스 n-1 d 요거는 지울까?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a 플러스 n-2d 거꾸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n-3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a 플러스 d, 얘는 a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a 플러스 n-4d가 요 겁니다. 순서대로 점점점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위아래에 있는 거를 얘를 더했어요. 그럼 얼마가 와요? 2a 플러스 n-1 d가 옵니다. 그럼 여기 온 것도 더하게 되면 2a 플러스 n-1 d예요. 얘를 더해도 2a 플러스 n-d, 이렇게 더해도 2a 플러스 n-d. 얘가 총 몇 개나 존재합니까? 1부터 n까지 n개가 존재를 합니다. n개.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다 더한 게 sn인데, 그럼 얘도 다 더하면 sn이겠죠. 위아래를 이렇게 더한 거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2 곱하기 sn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2 곱하기 sn이 아니라 sn을 원했던 거기 때문에 등차수열 합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d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등차수열의 합공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은
n번째 항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마지막 항이라고 얘기하는 수열도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항이라고 할 때를 항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열을 유한수열이라고 부릅니다. 항이 유한계인 경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마지막 항을 우리는 끝항, 마지막 항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뭐 유한수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마지막 항은 이걸 L로 표현을 하면은, 자, 얘가 L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한 게 A 플러스 L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더한 게 전부 다 똑같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 플러스 L이 N개를 존재하고 그게 2 곱하기 S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수열의 합공식으로 SN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란 형태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틀린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요 L을 A 플러스 N-1 2로 바꾸면 얘와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마지막 항이 L이라고 숫자를 줬을 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고요. 수열의 일반항 주어졌을 때 이렇게 풀어냅니다. 두 공식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배웠고요. 등비 수열,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수열의 형태들을 배워야 되는데 일단 등차 수열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등비 수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